정치혁 신 아이콘 노남수의 시대가 올까요? 정순영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광주 북구에서 대통령으로 출마를 선언한 노남수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여기에 무슨 일로 오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항상 정의의 사나이, 열정적인 노남수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 출마에 이어서 이번에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노남수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니까 우리 정순영 의원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반부패 운동의 일환으로 광주의 제2의 대장동 사건 같은 서구의 불법을 밝히기 위해서 또 여기를 방문했는데 오늘 이런 자리를 맡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광주에서 2번씩이나 지금 광주 무고한 시민들이 참사를 당했고, 지금 특히 서구청이 소속되어 있는 화정동에서도 아직도 지금 그 피해자들이 지금 발굴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는데, 사실은 제가 2016년도 말경부터 서구청의 인허가 관련 비리 또 문제, 또 잘못된 개발 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그 서구 마륵동의 그 향림사 옆에 그 등산로길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도로 폭이 한 4.5m 가까이 되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산책로 겸 도로 예정 부지인데, 거기를 그 어떤 불법 건설 업자가 그쪽 땅을 일부 사가지고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그 훼손, 또 성토, 또 이웃 그 집을 잘 짓지 못하게 하려고 막 담장을 쌓고, 도로 예정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이러질 않고, 그 건설업자하고 뇌물 유착 관계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구속되고, 현직 건축과장이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일이 생겼고, 또 한 가지 더 그 놀라운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건설업자가 현직 경찰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그 불법을 가정해가지고 신축 준공 허가를 맡을 때가 됐는데, 당연히 불법을 했기 때문에 준공 허가를 내주기 어려운 상태였을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신축 건물이, 상가 건물이 외관상 3층인데 서류상 2층으로 등갑시키고 1층을 지하 1층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하 1층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어떤 부당한 경제적 특혜가 있냐, 거기가 시가 땅이 평당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갑니다. 근데 약 한 80평 정도를 더 지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계산해도 한 10몇 억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어떤 그 부정한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허가가 쉽게 안 나가겠죠. 그리고 또 마륵동 주민들 약 한 100명 정도가 집단으로 민원을 해서 이걸 빨리 밝혀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니까 자기가 평상시 잘 알고 있던 경찰을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반 경찰도 아니고 광역수사대의 경찰을 동원한 겁니다. 이런 사건에. 그래서 광역수사대 경찰이 건축주의 어떤 고소장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사주한 것 같아요. 이런 고소장을 내달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그런 그 고발장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 서구청 직원들을 그 광역수사대 취조실에 불러가지고 몇 번 취조를 하니까 이 건축과장하고 직원이 그 얼마나 불안하고 겁이 났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건축과장은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상태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무릎을 꿇고 허가를 내주게 됐어요. 근데 허가를 내주면서 700만 원이라는 뇌물을 요구하고
또 이 건축주는 당연히 700만 원도 주고 고소 고발도 다 취하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서로 검은 거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짜고 치는 고수도.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그렇게 허가를 해줌으로써 뒤에 그 건물이 공사가 들어가기 힘들게 길이 좁아져 버리고 또 주민들이 평상시에 그 다니는 도로가 한 2m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4점 몇 m 폭이었는데 한 2m 정도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 산불이랄지 대형 재난 또 아파트 옆에가 한신 아파트인데 고층 아파트인데 거기에서 대형 산불이나 어떤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쉽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서 진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려서 이제 그 불편함을 겪고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불법적인 허가를 내줬는데 문제는 이제 또 이 건축주가 뒤에 땅도 거저 먹어버리려고 이 저기 건축과장을 또 공갈 협박을 한 거예요. 너 저기 요 뒷집을 건축 허가를 취소를 시켜라. 그러면 명지가 되니까 그럼 자기한테 엄청난 또 경제적인 이득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명지를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자 못 내고 그러면 경매 넘어가면은 그 앞집에서밖에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럼 엄청나게 싼 헐값으로 그냥 한마디로 강탈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동산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또 그 사람의 사주대로 취소를 시켰어요. 어거지로.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다 밝혀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 과정이 진짜 눈물 없이는 그 설명하기 힘든데 민, 형사, 뭐 행정 또 뭐 민원 해가지고 한 100여 건이 넘는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다 밝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건축 허가 취소된 것도 다시 원복시키고 뇌물 관계도 밝혀가지고 건축과장은 감옥 가고 또 그 당시에 그 청탁 수사, 편파 수사 같은 수사를 했던 그 수사팀장은 지금 꼬리가 길어서 잡혀가지고 이번에 구속됐어요. 구속돼가지고 지금 제가 듣기로 한 5가지의 수사 기밀 유출, 사기, 변호사법 위반 그 불법 수수, 뇌물 수수 같은 걸로 해가지고 지금 재판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 지금 제가 아는 분이 그 시각 장애이면서 중증 당뇨 환자였어요. 그리고 사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연세도 좀 있으신 분인데 그때 당시에 그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의로운 일에 나서다가 긴급 체포를 당해가지고 3일 동안 유치장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고초를 겪었어요. 그리고 강요를 당했어요. 이 저기 진술서를 작성할 때 그 도장 날인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시킨 대로 그냥 거짓말로 그냥 날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발목이 돼가지고 수년 동안 재판을 받고 고통 속에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주 혐의는 무죄를 받았고 부수적인 부분 때문에 억울한 지금 누명을 좀 써 있는 상황입니다. 뭐 벌금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선량한 사람이 이런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다시 그거를 원상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련 서류를 신청으로 또 오늘 검찰청 민원실에 왔는데 이렇게 아이고, 저기네요. 지금 노남수 우리 그러면 후보라고 부를게요. 네. 노남수 그 뭐 후보가 아니라 정확한 명칭 뭐라 해야 되지? 그래서 애정자, 출마 애정자님께서 지금 자기 일로 온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지금 할애하신 거네요. 물론 제 일도 연루가 돼 있고 연관이 돼 있고 네. 우리 저기 김 선생님의 일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 대선에 네. 나오는 노남수 후보에 대해서 궁금해서 네. 지금 그 노남수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는 네. 이렇게 본인 소개를 좀 자기 그 개인적인 네. 그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럴까요? 네. 우선 이제 가장 그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노남수 치시거나 네. 유튜브에서 노남수 대통령 치시면 네. 쉽게 저의 그동안의 활동 상황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짧게 요약하자면 네. 저는
1969년도에 광주 북구 일곡동이라는 데서 태어나가지고 거의 태어나셨구나. 예. 전남공고 전기과를 졸업해서 예. 자격증을 7개 따고 예. 삼성그룹에 들어가서 13년 가까이 경영혁신팀에서 예. 삼성이라는 기업을 혁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와. 그런데 우연찮게 2000년도에 퇴직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재벌들의 어떤 잘못된 비리, 또 사회에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고 참 내가 지금 편안하게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돈 벌 때가 아니구나. 내가 받은 어떤 사회에 감사한 부분을 우리 이웃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게 참 의미 있는 삶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2002년도부터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그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유는 광주 하면은 특정 정당이 무조건 공천받으면 되는 이런 지금 잘못된 정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혁신해야 되겠다. 정치 혁신을 해드림으로써 나의 어떤 달란트를 사회에 기부한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번까지 6번째 무소속으로 초지일관 출마를 하고 있고 뭐 언젠가는 이제 당을 만들거나 당을 선택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지금 꼭 대통령이 아니고 뭐 구의원, 시의원, 뭐 이렇게 구청장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 하면 좀 너무 높게 출마하시는 게 아닌지 이렇게 주변에서 말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계속 점점점 이렇게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말씀 많이 네. 저도 듣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시의원이나 구청장 하면 얼마든지 네. 명예도 없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30대 초반에 첫 출마했을 때는 시의원이면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겠다 생각하고 출마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시의원 공천을 좌지우지 하더라고요. 광주는. 그래서 안 되겠다. 국회의원을 출마해서 이 사회를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2번 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 사회를 바꾸려면 대통령이 아니면 바꿀 수가 없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탁금 6천만 원을 내고 대통령 예비 후보로 출마를 했었죠. 문재인 후보랑 같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거운동을 전국적으로 하다가 2017년 4월 14일경에 서울에서 또 기가 막힌 사고를 당해가지고 아깝게 본 등록 바로 직전에 입원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저는 다시 출마 선언을 지난 12월 1일 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제 세상은 초스피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당이나 이런 기득권층이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리드하고 움직이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진심을 분명히 알아줄 때가 온다고 생각하고 조그마한 그런 이득이나 명예나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세계 속의 최강국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저는 분명히 그걸 이룰 자신이 있습니다. 예. 지치지 않고 네. 끝까지 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특별히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평범합니다. 저희 뭐 부모님 2분 다 북구에 살아 계시고 저는 또 삼형제 중에 차남으로 제가 태어났고 또 저희 가족은 저희 집사람은 충북 옥천 사람이고 아시죠? 유경수 여사님 그 고향. 그다음에 저는 이제 광주 북구 출신이면서 일남 일녀 뭐 애들 다 컸고 평범한 또 저희 개인 사업 조그마한 거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 2000년도부터 뭐 시민단체에 가입해가지고 각종 봉사활동이랄지 또 동광대 노인 발 마사지 봉사단장을 하면서 또 어르신들 봉사 또 이런 반부패 운동 사회에 어떤 해를 끼치거나 이런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는 어떤 양심 세력으로서 꾸준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시고요. 예, 좀 물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흠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중심은 우리 사회에 득이 되고 부패를 척결하면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그리고 세계 속에서 우리 한민족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그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감사합니다. 뭐 출마가 아니시더라도 지역에서 진짜 열정적이고 또 불의를 보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 노남수 그 후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혹시 또 대선에서 안 되면 6월달에 뭐 지방선거에 또 출마 계획이 있으세요? 전혀 계획이 없고요. 네. 그런다 하면 다시 또 21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던가 다시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이웃 봉사활동, 반부패 운동, 또 공의로운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서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또 자라나는 후손들한테 정말 그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청년으로서 살아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대선만 이제 나가고 지금 현재로서는 네. 제가 정말 큰 틀에서는 네.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정치 혁신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어떻게든 제가 대통령이 돼서 노남수처럼 저렇게 해도 우직하게 해도 될 수 있구나. 또 광주라는 지역에서 저렇게 하니까 인정받는구나. 저는 이런 걸 한번 제가 꼭 한번 우리 정치 지망생이나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노씨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렇죠. 같은 예. 노씨예요? 예. 노무현 DNA가 지금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상당히 좀 비슷하죠. 막걸리도 좋아하고 네. 또 좀 다혈질일 땐 좀 다혈질하고 네. 또 아주 정의로운 거를 주창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존심 강하고 노씨 가문에서 예.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예 지금 그 우리 가문에서 내려오는 설화가 있습니다. 네. 노씨문 중에서 3명의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네. 근데 이제 현재까지 노태우 대통령, 네. 노무현 대통령 네. 2분이 나오셨어요. 네. 이제 마지막 한 분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뤄내는 대통령이 광주 무등산 자락에서 나올 것이다. 네. 육관 도사라는 분이 그걸 예언을 했답니다. 네. 그분이 아주 유명하신 그 풍수지리에 능통하신 분인데 지난번에 잡고 오셨죠. 근데 그분 말씀도 있고 또 우리 또 문중에서 대대로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